이쪽 차. 안녕하세요. 광주 가신다면서요? 예, 광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굴 빨개진 거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토론했습니다. 그 원래 그 목 아플 때 하는 스트랩실이라는 약이 있는데 더 강한 게 있다고 어떤 분이 줬었는데 이게 하니까 혀까지 얼얼하더라고요. 아, 혀만 만약에 제대로 풀렸으면은 더 그래서 약간 발음이 좀 꼬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어제 토론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 스스로에게도 토론이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이게 저도 나름 뭐 때리고 반박이 오면 재반박하고 다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침대 축구를 해버리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 시간 내로 더 많은 걸 투사할 수 있었는 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 뭐 단편적 이런 표현을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쓰던데 네.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아니 오늘 민주당 전영기 의원인가요? 네. 그 이준석 후보가 뭐 토론을 잘하지 못할 떠나서 키보드 워리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키보드 워리어는 논리적이라도 하지. 이재명 후보는 우격다짐이거든요. 어제가 분명히 본인 생각할 때 대선의 분기점이 된 토론이었다. 그렇게 치기엔 그런데 시청률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전체 방송 3사와 이제 종편사 포함해서 한 20%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 윤석열 토론 때 39%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도 우파 진영의 시민들이 퍼날라야 된다 그냥 막 퍼날라야 된다 진짜. 지금 뭐 가가지고 뭐 김문수 화이팅이 아니라 뭐가 박살나는 거를 그냥 퍼날라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무조건. 오늘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도 이재명 총통 시대를 내가 맡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거긴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대학교 단톡방마다 아니면 뭐 대학교 뭐 커뮤니티마다 야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 이재명 후보가 100조 얘기했거든요. AI 100조.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100조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지하철 노선 하나 까는데 보통 4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지하철 깔아주면 뽑을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은데 한 25개 노선 정도 깔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하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대단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100조 쓰겠다 했는데 어떻게를 하든 어떤 칸막이를 어떻게 쓸 건지 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민간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태펀드 뭐 그냥 현학적인 표현들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모태펀드에도 뭐 일을 주려고 그러면은 뭐에 써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도 살리고 공공기관 살린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애들로서 했던 것 같아 이재명.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건데 저는 그런 현학적인 얘기에 젊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 느꼈어요. 왜냐면 100조면은요 예. 우리나라 5천만 인구니까 나눠주면 한 사람당 200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면 800만 원씩을 그냥 허공에 태우겠다는 얘기를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건데 저는 그거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허접한 기획서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뿌리고. 근데 이준석 후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100조를 한 번에 태운다가 아니라 뭐 그런 점적으로 한다는 거겠죠. 그런 100조를 의심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래서 어제 저 또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뭐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챗GPT 같은 거면 무료 구독을 해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한국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맞아요. 거냐 뭐 했는데 기억나요. 뭐 한국형 모델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경쟁 입찰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어디 한 군데 수의 계약을 할 것이냐. 근데 계략이 없어. 그래서 뭐 천하통일해서 그냥 하나를 만들면 그걸 띄워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 거냐 그거를 아니면 민간 뭐 LG CNS에서 독점을 줘서 만들 거냐 삼성 SDS에서 만들 거냐 이거 안 되는 모델이거든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우리의 고유의 무슨 OS를 만들겠다 우리의 고유한 뭐를 만들겠다 이런 IT 프로젝트 다 망가졌어요. 그거 또 하겠다는데 거기에 금액도 엄청나다. 아이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안 속아요.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예, 저는 이제 좀 이 판이 중도 보수 진영에서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은 지금 뭐 김문수 후보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성과가. 그리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로 단일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네요 오늘. 단일화라고 좀 표현 안 하고요. 실제 표심을 몰아줘야 된다. 표심을. 예, 이게 제가 동탄 모델 계속 얘기하지만 네, 동탄 모델은 양자로 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엄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 있는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표현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요. 차라리 동탄 모델처럼 스플릿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탄이 50, 20, 20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52, 39까지 떨어지고 20이 이제 42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동탄 모델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그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도 우파 유권자들이 신나게 고지전을 해야죠. 그거는 예를 들어 토론 같은 데서 어제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력이 증명을 됐으면은 다른 건 퍼나를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루 종일 퍼나르고 있어야지. 그게 애국이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논리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손해인 거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잘못 보는 게 무조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50에서 40 초반이나 30대 후반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빨리 밤새도록 매진하시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꾸 무슨 그 중도 우파계 성향분들 중에 보면 이준석을 때려 눕혀가지고 착각이 과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이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단일화 응할 것도 아니고요. 그 전투력으로 가서 이재명 때리고 있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고 전 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권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서 결국 승부하는 방법은 이준석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이구나. 이걸 각인시키면요. 저는 단일화 안 해도 승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단일화 안 해도.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육안으로 그러면 어쨌든 지난주쯤에 두 자릿수 지지율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쪽에서 승리 모델이라는 것을 전략가들이 전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살기 위한 지난번에 한덕수 김문수 사태가 왜 발생했습니까? 당권을 잡아야지만 산다는 사람들이 그 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선 이기는 것보다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 길로 사람들을 몰고 다녀야 돼.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쪽을 몰고 다녀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이상한 판단들을 한 거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뭐 진짜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데 저 앞에 나와서 지금 뭐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전략할 줄 아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발 어디 돈 주고 컨설팅을 받든지 좀 제발 말이 되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죽자 아이디어를 그냥 최소한이 뭐냐면 주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주타격 방향을. 네, 지금 뭐 해가지고 이준석을 뭐 때려 눕혀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는 게 먼저다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이재명 후보를 때려주면 본인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대나 40% 초반대로 가면요 무조건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오는 겁니다. 똑똑한지도 않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모르면 물어봐라. 지난주에 막 그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기자들이 물었던 게 김용태 의원이 전화했냐 안 했냐. 뭐 전화 아직도 안 왔죠? 아니 어제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절대 단일화할 상황이 아닌데 김용태가 말하면 단일화한다. 이것도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김용태는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제 후배이자 김용태 동지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무슨 서희 장군도 아니고. 아니, 어제 또 토론에서 안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더라고.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뭐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희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갑자기 대단한 협상 스킬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는데 왜 저런 그 수를 두면서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뭔가 지금 처음부터 단일화 뭐 이준석 후보 표현 단일화 무쇠처럼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든 이준석 후보가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는 거 보면 저 노다지예요. 저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캐가지고 다 붙들고 공격하는 게 맞지. 지금 단일화 무쇠 같이 하다가 지금 날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 안에 보면요 숫자 중에 뒷받침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진짜 토론 준비하면서 뭘 물어봐야 되지 할 정도로 이 구멍이 많거든요. 사실 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도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들어 나오셔가지고 영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나 제가 친절했습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님께서 케인지언 승수 모델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케인지언 승수 모델은 그 그림이 있는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떠먹여주면서까지 설명해봐라 이랬는데 못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몇 년에 설명드릴 때 잘못 드렸던 것 같다. 사실은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내가 니들 또 경제를 가르쳐줄게. 뭐 이러면 된다. 뭐 이렇게 또 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호텔 경제학 때문에 자기가 약간 인터넷에서 바보 취급당하던 게 제일 짜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회해가지고 호텔 경제학으로 우격다짐 해보겠다 해서 어제 난리를 친 거죠. 솔직히. 사법 리스크보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것들이
것들이 더 정책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HMM 이런 것도요. 이재명 후보의 명백한 모순점이거든요. 분명히 그 HMM이나 아니면은 SK해운 이런 건 사기업에 가까운데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HMM이 뭐 공기업 성격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민영화 하려다가 민영화가 무산돼서 지금 저런 일시적인 상태에 있는 건데 저런 사기업을 들어다가 갑자기 뭐 본사 이전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얘기한 상법 개정안에 제일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집어가지고 타격해야 되는 건데 그냥 먼 산 보고 있는 게 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 낭비하시려고 자, 하는 3조 원을 쓴다는 그것도 이준석 후보의 성정인지 는 모르겠지만 전략이죠. 그렇게 젠틀하게 논리에 맞춰서 전부 다 토론하고 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매너까지 갖춰서 하시다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식어버린 분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유승민 의원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유승민 의원 당신께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좀 더 홍준표 시장 같은 접근법을 취해가지고 때로는 저 사람 매너 없다 소리 듣더라도 유권자가 바라는 방향의 멘트를 좀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정책적인 전문성 이런 게 좀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 외교 공간에 있었으면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하죠. 저도 뭐 해외 출장 가서 미국 국무부 출장 가고 그러면 되게 제가 아는 영어 중에 제가 할 줄 아는 영어 중에 제일 격조 있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죠. 제가 사실 뭐 이재명 후보에게 뭐 케인지안 승수 효과 이런 거 얘기하고 다 하고 뭐 현대통화 이런다고 제가 이거를 학술 토론을 만들려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현학적으로 말하면서 도망갔겠죠. 그래도 싸움에선 그것도 전략이다 일종의. 그렇죠. 세상에서 저희가 노인 전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봐도 총 쏘고 싸우다가 나중에 돌격하면요. 그 안에서는 삽 들고 때리고 뭐 그다음에 뭐 머리 잡아뜯고 다 합니다. 뭐 물어뜯고 다 합니다. 제가 하려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예를 들어 내일 결투를 신청합니다. 프랑스에 쓰는 뾰족 한 칼 있잖아. 이거 한 개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찌르기 이런 거 하면 저도 그렇게 할 거면 하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1대1 토론도 하고 싶으시죠? 한다 그러면 좀 땡큐죠. 그럴 때는 삽 들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도망 다니면은. 근데 보수 파일을 키는 게 진짜 이번 사전투표까지 하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뭐 단일화 이런 비슷한 맥락에 힘을 합치는 얘기하셨길래 그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의원님도 빨리 가서 삽 들고 때려야 된다 이거는. IT나 이런 쪽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낸 게 지금 닿는데 안철수 의원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계엄이나 이런 데 자유로우시고 하는 훌륭한 스피커가 어디 있냐. 저는 안철수 의원님 오늘 아까 제가 팩브리핑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발 오늘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문가로서 성공한 그 IT 사업가로서 안철수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100조 쓰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지를 저랑 그 같이 삽을 들고 저희가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님은 뭐 IT나 이런 쪽에서 삽을 들고 가시기보다는 경기지사로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실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돈 그렇게 막 신나게 쓰면서 복지하실 수 있었던 게 그 앞에 김문수 지사님이 도정을 하시면서 한교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주변에 이기신도시나 이런 것들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갖고 그 나름의 거긴 곡괭이 들고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잘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뭔가 그 당내 내용을 정리하시는 과정에 너무 많은 그 정력을 소진하시고 아무래도 현장을 떠나시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의 그런 어떤 문법이라는 거에 다시 적응하시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려울 때는 들고 있던 게 다 무기지 가서 다 들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두 개만 딱 여쭤볼게요. 시간 바쁘시니까. 전략이 그러면 이제 토론 전후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하셨고 이재명 후보 집중 공격으로 조금 바꾸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한테 보수 적장장 나다라고 대구 가서 했었는데 아니 저는 원래 항상 이재명 후보를 많이 때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침대 축구를 하면서 안 나오니까 그 타격감이 적었던 건데 어제는 딱 잡아놓고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거대 정당 같으면은 그냥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죠. 매일 그냥 삽 들고 때리고 뭐 매일 뭐 방망이 들고 때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시간 낭비하고 단일화 무세다가 이 꼴 난 겁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이 됐어요. 예. 이건 뭐 인수위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그날의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되실 때 캠페인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였거든요. 첫날부터 능숙하게. 저는 첫날부터 능숙하게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혁치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제가 승리한다면요.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반성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근데 거기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협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 지금 남은 유권자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 선택한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어필하시겠어요? 젊은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국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저 이준석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재명을 상대한다면 젊은 세대가 호응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수의 덩어리짐을 이어오셨던 기성세대 전통적 보수가 힘을 합쳐주시면은 다시 한번 세대포 이론 동작해가지고 이재명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진짜 예. 국회의사당 예. 이 후보님은 제가 2번 찍은 아, 거야. 예. 최고. 예. 감사합니다.